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정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인구수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군나르 미르달은 이에 더해 민주주의의 운명에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인구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형태뿐만이 아니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상향 그리고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사회뿐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담론을 했더라 그 얘기죠. 많은 인구학자와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언젠가 이 지구별 지구인들의 인구수가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평형 상태죠. 하지만 이들이 잊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역사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자연은 사이클, 순환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뭔가가 반복되는 그러한 순환 구조는 있어 왔지만 한 번도 평형 상태에 이르렀던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출산율 감소는 세대와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체 상태, 그 이하로 이미 떨어졌죠.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미 모든 문명이 인구 감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인구를 지탱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의 인구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처럼 이렇게 북적북적 거리는 조건 하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매춘 그리고 성적 해이가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인구의 생산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몇십 년을 되돌아봤을 때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애를 낳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인구학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몇몇 안 되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순환되는 역사 속에서 변심점,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 터닝 포인트를 지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그 이후로 잘 사는 사람들보다 좀 덜 잘 사는 사람들이 애를 더 많이 낳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 그 시절에는요. 엄마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니까요. 19세기 중엽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인적 자원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로비 활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공교육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와 계급 구조의 사회 경제적인 탈바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부모들은 한정된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애를 낳는 것을 서서히 멈춥니다. 부모들의 내심 속마음에는 제발 좀 뛰어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럼과 동시에 이미 나와 있는 몇몇 안 되는 아이들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키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가족의 사이즈를 줄이죠. 그러면서 한 단계라도 더 높은 사회 계층을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 그리고 아이를 성인기까지 아무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와 관련된 부대 비용, 이것은 신생아들의 숫자를 저절로 감소시키는 사회적인 요인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서민층 그리고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보통 산업화된 나라에서 그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중산층에 포진되어 있다고 흔히 여겨집니다. 근데 그 사회가 상승장,
그러니까 벌마켓이죠. 아니면 하강장, 베어마켓. 그것에 와 있느냐는 철저하게 중산층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그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에 포진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층 상승에 대한 어떠한 그 욕구, 갈망이 굉장히 큰 집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인 어떠한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지능지수가 높아진 그런 아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난 이후죠. 사회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아이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산층에서의 아이들의 숫자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집단지성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그 사회의 집단지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베어마켓, 하강기에 와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말하길 지금 현재 지구인들의 지능지수는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후천적인 영향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 이러한 후천적인 지능보다 더 중요한 선천적인 지능의 경우에는 그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가난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지금 21세기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특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교육을 받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진출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 그래서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보통 어린 나이에 결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를 더 많이 낳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학력 그리고 저임금 여성들이 애를 더 많이 낳는 그러한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하지만 남미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현상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가지고 고학력, 고임금 여성의 그 출산율은요,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하 제한 정책이 도시 그 외곽 쪽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호주와 캐나다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 숫자를 중심으로 한 지표, 그거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건강해 보여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선별적인 이민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가한테 이익이 안 되는 그러한 이민자는 아예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각 나라의 엘리트들 혹은 조금 머리 꽤나 쓰는 사람들, 걔네들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국가 차원의 지표만 놓고 보면은 뭐 괜찮아요. 하지만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은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현재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디에? 호주와 캐나다에. 그렇기 때문에 범지구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지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전문가들은 인구 오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적 자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력은 뭐 여러 가지 숫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지적인 엘리트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영양 공급 그리고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지적인 엘리트들을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타고난 머리가 하는 그 역할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세계화, 결국 무한 경쟁이죠. 다시 말하면 과다 경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The world is flat.
세상은 평평하다의 저자인 토마스 프리드만도 세계화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한 경쟁이라고 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용 가능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놓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과다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과다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정말 그전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히 다양한 사회 기현상들을 우리는 본격적으로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계 구조를 가지고 사는 동물들이 과다 경쟁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를 지금까지 밑에서 떠받들었던 그 위계 구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부셔버릴까? 그러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한 투쟁 활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그 사회의 위계 구조는 무너지고, 그러한 위계 구조가 무너진 사회에서 사는 동물들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나는 나름대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눈 떠보니까 이 목표가 사라진 거죠. 본격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를 상실한 이 동물들은 본격적으로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하나씩 둘씩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기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 있는 암컷들은 본격적으로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고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특히 서양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해방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상승기를 지나 하강기에 접어든 인간 사회에서의 남녀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든가 소풍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여가생활, 유행, 기타 등등등, 이러한 모든 활동은 더 이상 이성을 유혹하거나 혹은 이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질 않죠. 다 나를 위한 투자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진출을 한 여성들, 결국 무한 경쟁에 노출이 된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취 압력에 시달리죠. 뭔가를 끊임없이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쟁에서 뒤처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에게 사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말 꿈에나 그릴 법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미루든지 아니면은 그냥 낳아도 하나만 낳든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두 가지 선택에 반강제적으로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고도 문명을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그 문명이 멸망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치안과 국방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그 나라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쓰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점점 더 그 나라의 치안 그리고 국방력은 약해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그 국가의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안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 그 사회는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모두가 멸망의 길로 향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러한 정책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굉장히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개체가 그것의 사이즈와 그리고 밀도가 커지면 지구는 알아서 그 개체의 숫자를 조절을 합니다. 어떻게? 죽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이 지구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별이 가지고 있는 그 개체 조절 능력, 개체 조정기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인들의 지적인 능력은 거의 뭐 세계 넘버1급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인들은 우리들만의 종특, 아주 높은 지능이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이것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인들한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늘상 그것은 우리 옆에 있는 거니까 그냥 뭐 디폴트 값으로 하고, 그래도 지능만큼은 정말 지켜내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러한 저출산의 지옥, 이러한 지옥에서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진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